그리스 신화 하는 날입니다. 오늘 알아볼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은 아테나! 전쟁의 여신 아테나 되겠습니다. 자기 아빠 중에 이제 제우스가 아빠인데 아빠이면서도 자기 딸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어. 제우스가 신들의 짱인데도 불구하고 아테나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우스의 형 중에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포세이돈도 있습니다. 근데 포세이돈하고 싸워서도 이긴 적이 있어요. 아테나가 이렇게 진짜 셉니다. 전쟁의 신 그리고 지혜의 여신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헤라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질투가 많은 여자잖아 헤라가. 근데 제우스가 바람펴서 낳은 다른 부인의 아내 중에 유일하게 해코지를 안 했던 신이 아테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테나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요, 여자치고 여신이잖아. 근데 여자치고 너무 남자처럼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준비한 이야기는요, 아테나의 탄생과 신화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아테나의 삶, 아테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아테나입니다. 아테나는 어떤 여신인가 알아야겠죠. 아테나는 지혜와 공예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좀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라는 이름이고 로마 신화에서는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죠, 미네르바? 네. 아르테미스랑 마찬가지로 순결을 지킨 처녀 여신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평생. 네, 그래서 자식도 없죠. 전쟁의 신이다 보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하겠죠. 몸매 참 탄탄하고 탄력 있고, 그죠? 그다음 이쁘기까지 해. 머리도 좋아, 지혜의 여신, 그죠? 자기가 선택한 영웅들을 참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영웅이라고 하면은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좀 네임드,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벨레르폰, 이런 사람들, 영웅들이라고 해요. 좀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좀 보호하는 역할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이 아테나 여신을,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된다. 이 신의 이름이 아테나고 그 그리스의 도시 이름이 아테네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아테네 이제 시민들이 아테나를 수호하면서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이에요. 그 아테네라는 게. 그래요. 전쟁의 신이 한 명 더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이 아레스라고 있어요. 제우스랑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친아들이고 완전히 그거지.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 근데 아레스인데 둘이 비교를 많이 해요. 왜냐면 같은 전쟁의 신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급이 달라.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하지 못합니다. 아레스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전투에 참여해서 맨 앞에 서가지고 막 진짜 찔러 죽이고 막 승리하고 막 약탈하고 막 요런 걸 좀 전투를 즐기는 스타일. 그게 이제 자기의 수액이다. 그러면 이제 아테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정의를 추구하고 시민들을 수호하고 지키는 약간 좀 수호신 이미지가 좀 강한 전쟁의 신이죠. 인간들하고 얽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들하고의 일화가. 그래서 좀 뭐랄까, 친구처럼 되게 친근하게 접근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조언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영웅들이랑 관련된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좀 몇 가지 알아볼 건데, 트로이 전쟁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스 편에 섰죠. 트로이 전쟁은 이제 그리스랑 스파르타 국가 간에 이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제 10년 동안 전쟁을 했었던 건데 그리스 편에서 싸웠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그 트로이 전쟁 당시에 아킬레우스라고 있어요. 진짜 거의 삼국지로 치면 거의 여포급인데 아킬레우스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를 지켜주기도 하고요. 이런 일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여기까지 하면은 좀 이야기가 벗어나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올림포스 산에서요, 갑옷을 입고 있는 유일한 신이에요. 다른 신들은 갑옷을 입지 않아요. 아레스도 그래서 갑옷을 입지 않아요. 칼을 들긴 하지. 근데 유일하게 갑옷을 입고 있어. 창, 방패, 투구도 썼고 갑옷도 입고. 이게 아테나가 유일해. 특징이 헬멧을 항상 비스듬히 쓰고 있어요. 아테나는 헬멧을 절대로 똑바로 쓰지 않아. 자기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서 써. 이게 이제 아테나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가리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쁜 걸 아는 거야. 내 얼굴을 드러나야 된다. 이게 아는 거야. 투구를 썼는데 얼굴이 보여. 이거 뭘 보호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요. 아테나의 상징 좀 알아봐야 되는데, 신들로 상징되는 동물이 있는 거 알아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독수리예요. 항상 독수리를 옆에 같이 그려요, 제우스를 그릴 때. 그리고 헤라 같은 경우는 올빼미가 옆에 있습니다. 공작새. 공작새가 옆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아테나가 이제 올빼미를 항상 옆에 그려요. 올빼미가 이제 아테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아테나의 상징이 올빼미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석상이나 그림을 보면요, 항상 아테나의 어깨나 옆에 날고 있어, 항상 올빼미가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걸 궁금하지. 왜 항상 꼭 올빼미를 아테나의 상징이라고 하는가? 아유, 궁금하잖아. 아테나가 누구예요? 지혜의 신이죠. 올빼미를 보면 어때? 올빼미 이렇게 눈이 동그랗고, 지금도 있네. 눈이 동그랗고 부리부리해. 눈이 땡그랗고, 그죠? 생김새도 사람 얼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새치고, 그죠?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생각하는 것 같다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올빼미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영리한 동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 올빼미한테.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 지혜의 여신. 그래서 아테나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저 방패가 있죠. 저 방패를 보면은 되게 중요한 방패인데, 원래는 저 방패가 제우스 거예요. 아이기스 방패라고 합니다. 제우스가 그 헤파이스토스 아시죠? 헤라, 그러니까 제우스의 부인 중에 헤라가 있어요. 헤라가 낳은 아들 헤파이스토스라고 이제 대장장이 신, 화산의 신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빠한테 만들어준 방패가 아이기스 방패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딸한테 물려준 거죠. 이 방패에 지금 얼굴이 있죠? 사람 얼굴 같은 게 보이지? 좀 크게 볼까? 그죠? 얼굴이 있죠. 그게 메두사입니다. 메두사.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자기 방패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항상 방패를 사용할 때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다른 사진을 하나 보자면은, 아테나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신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은 봐봐. 지금 여기 손에 뭔가 이렇게 좀 페어리 같은, 요정 같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죠? 요정. 이게 누군가 하는 건데, 니케라고 합니다. 승리의 여신이죠. 니케는 원래 티탄족 딸이에요. 그래서 올림포스 신과 티탄족 간의 전쟁이 있었죠. 티타노마키아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 됐던 건데, 티탄족인데도 불구하고 올림포스 신들의 편에서, 제우스 편에서 싸웠고, 그 뒤로는 항상 아테나 옆에서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테나 손에 올려져 있는 작은 신이 니케예요. 저게 뭐 요정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니케입니다. 신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테나를 모시는 신전이 하나 있죠. 요 이름 아세요? 이거 알면 똑똑한 거야. 세계 성공으로 열심히 했던 거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게 대표적인 그리스 어떤 아테네의 그 랜드마크이자 상징, 어떤 그리스 문명의 어떤 꼭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는 거죠.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신기한 거지. 원래는 이제 아테네의 여신인 아테나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유적지로만 남아있고요. 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요. 서양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되게 서양을 상징하는 디자인들이에요. 건축의 굉장한 이상향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특징이 이게 언덕 위에 지어져 있죠. 근데 아래에서 보면, 왜 이런 거 알죠? 이렇게 직선인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지대가 좀 높은 데다 지었잖아, 다니는 데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똑바로 네모나게 안 보인다는 거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삐뚤어 지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 보잖아. 그럼 똑바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그거 계산해서 지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어떤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이 수학적인 능력, 그리고 건축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볼까요? 이게 뭐게? 유네스코라고 돼 있죠. 이게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유네스코인데요. 이 로고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을 모델로 한 거야, 유네스코에서. 자기네 로고를. 대단하죠. 파르테논 신전이 서양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굉장히 뭐랄까, 모델, 이상향적인 건축물이 되는 거죠. 시기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크죠. 이 당시 고대인들이 지었을 건물이면 굉장히 큰 거고, 당시가 그리스가 최고 전성기였을 때 페리클레스 시기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역사를 좀 알아야겠지만, 페리클레스 시기가 가장 고대 그리스인들이 전성기로 꼽을 때인데, 가장 문명이 발달했을 때 그 시기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잘 보자고. 우리가 이게 지금 뭐 같아요? 이 장면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딱 보자 하니 아테나야. 그럼 저 아래에 밟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죠. 저 누구일까? 아래 밟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러니까 지금 제우스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아테나는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어요. 아테나가 이제 어머니 없이 제우스에게서만 태어났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메티스라고 합니다. 제우스가 가장 처음 결혼했던 부인이 메티스예요. 결혼하면서 아이가 생겼는데 제우스가 자기 부인인 메티스를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내려왔어요. 제우스에게 너의 자식들에 의해서 왕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자식들에게 왕자리를 뺏긴다. 이런 예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식이 태어나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출산을 하지 못하게 부인을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부인이 이미 임신을 했던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제우스 몸 안에 아테나가 결국 있는 거잖아. 근데 어느 날 제우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두통이 막 지끈지끈 막 그래서 뭐 판콜 뭐 이런 거를 먹어도 두통이 안 나는 거라서 결국 머리를 쪼갰죠. 방패를 아이기스 방패를 만들어줬던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로 직접 머리를 쪼개서 갈라봤더니 거기서 지금 아테나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테나는 메티스의 뱃속에서 자라긴 했었지만 태어난 게 아빠였어요. 아빠 머리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아테나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표현되기를 자기는 엄마가 누구인지 본 적도 없고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개념이 없어. 아테나한테는 그냥 아빠에게서 태어났고 아빠 밑에서 자랐고 아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몇 일화를 보면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오늘의 이제 주요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아테나는 그래서요, 자신이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테나예요. 간지나지, 그지? 딱 이게 창 들고 방패, 딱 자세 봐. 포스가 있어, 포스가, 그지? 자, 아테나 하면 이렇게 좀 멋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되게 좋아해. 그리스 신화의 팬들이 아테나라는 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정의롭고 수호신 같고 뭐 이런데 사실 저는 아테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테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좋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특히나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게 아테나예요. 고대인들은요, 의외로 목의 중심 사회였어요. 여성이 우선시되는 사회였단 말이야. 의외로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우리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엄마에게서 태어난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또 자라서 또 아이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는 것은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의외죠. 근데 상당히 따져보면 상식적인 생각들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지금보다 아주 많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출산이라는 것이 어떤 여자의 특권이자 능력이었고 이게 힘이 됐었어. 근데 이 목의 중심 사회를요, 남자 중심의 사회, 북의 사회로 바꾸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테나입니다. 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신인데도 인간을. 그리스 신화가 사실 진짜는 아니잖아. 진짜는 아니기 때문에 아테나가 뭐 진짜로 인간들에게 이런 걸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성을 우선시하던 고대인들에게 어떠한 그 당시 상황이 있었을 거야. 그리스인들의, 그죠? 그리고 그게 신화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지면서 아테나라는 신을 통해서 남성이 우선이냐 여성이 우선이냐 이것들이 뒤바뀌어 버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던 그 아이기스 방패에 대한 일화를 더 해볼게요. 메두사인데 이 방패가 메두사니까, 메두사는 뱀의 외형을 가진 괴물이었죠. 뱀의 외형을. 근데 원래는 인간이었어요. 그것도 이 아테나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일하던 시녀였습니다. 아테나의 시녀예요, 메두사가 사실. 근데 아테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포세이돈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 포세이돈이 아테나에게 너 한번 엿먹어봐라 기집애 이러면서 아테나의 신전으로 쳐들어가서 메두사를, 시녀를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나는 아까 얘기했죠, 처녀로 살기를 맹세한 신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신전에서 이 남녀가 뒤엉켜 있는 걸 봐봐 눈이 돌아간단 말이야. 열받겠죠. 메두사가 근데 거기서 겁탈을 당하고 있는 거야, 포세이돈에게 강제로. 이게 포세이돈이 강제로 그런 거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내쫓겨난 것은 메두사였어요. 여자가 더럽다는 거지, 아테나의 눈에서. 쫓아내버려. 메두사가 이제 쫓겨났어요. 거기다가 메두사 옆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눈을 보면 돌이 되는 저주도 씌워버립니다, 아테나가. 그래서 평생 동굴 속에서 혼자 갇혀 살게 돼요. 자, 근데 메두사가 어떻게 죽냐면은, 왜 이 방패에 메두사의 얼굴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냐면요,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페르세우스라는 인간 영웅을 보냅니다, 아테나가. 그래서 아테나가 이제 페르세우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메두사를 죽이게 해요. 이것도 아테나가 다 지시한 겁니다. 아테나가 이제
메두사를 보면 눈을 보면 돌이 되잖아. 근데 페르세우스에게 거울을 가지고 가서 눈을 보지 말고 반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돌이 되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두사가 결국 죽고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아테나에게 바쳐요. 죽였어요 신님 이렇게 하니까 자기 방패에 딱 달았던 거야. 메두사 너무 억울하죠. 아테나가 인간들과 있었던 일화의 대부분이요 이런 식이에요. 아테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냥 신화 속 어떤 스토리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사실. 다음 가볼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재판하는 사진인데 지금 자 사진 크게 볼게. 여기 지금 왼쪽에 앉아있고 좀 투구를 또 삐뚤게 쓰고 있죠. 손 들고 있는 사람은 아테나예요. 아테나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레스테스 재판이에요. 아테나가 영웅을 돕고 뭐 제우스를 보좌하는 것 외에 아테나의 이야기는요 상당 부분에서 좀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남성 편력적인 성향을 많이 보인다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이 가정의 중심이고 가장 높은 위치로 여기는 게 이게 가부장제라는 건데 그리스 로마에서 신학된 걸로 보여요 이것들이. 최초의 재판인 이 오레스테스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레스테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트로이 전쟁의 그 아가멤논의 아들입니다. 아가멤논 아들 인간이에요. 자 아가멤논의 아빠가 죽어요. 누구에게? 자기 엄마에게 죽여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의 부인이 죽인 거야. 자기 남편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살해해요. 그래서 자기의 엄마를 복수하기 위해서 오레스테스가 엄마를 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린 거야. 그래서 엄마를 살해한 죄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건데 아폴론이 오레스테스를 변론합니다. 이게 아무리 아빠에 대한 복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살인이고 사람을 죽인 거란 말이야.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재판이 열렸는데 아폴론이 오레스테스를 이렇게 변호했어요. 얘가 문제의 시작이구나 아폴론. 아폴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거야.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저 남성이 뿌린 씨앗을 키우는 존재일 뿐이며 그 예를 들을 때 아테나의 예를 들었어요. 엄마 없이 태어났지 않냐. 아테나라는 신을 봐라. 그리스 사람들아. 이렇게 아폴론이 변론을 해버립니다. 변호 내용이 어이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내용이 뭐 어떻든 간에 잘잘못을 가리는 게 이제 재판이라는 건데 여자라는 존재를 이렇게 좀 뭐랄까 부속품처럼 여기는 발언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지. 이 재판의 결론을 어떻게 났냐면요. 그 당시에 여기 아테나만 그려져 있지만 재판장으로 12명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테나인 겁니다. 12명이 이제 한 투표를 하는데 6대5가 나온 거예요. 6대5. 그러니까 오레스테스라는 사람은 엄마를 죽인 게 유죄다가 6표였고 무죄가 5표가 있었어.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테나였던 거야. 아테나에 의해서 이 재판이 무효인가 유죄인가가 결정이 나버려야 돼. 이때 아테나가 그 오레스테스의 편을 들죠. 그래서 오레스테스에게 투표를 하면서 오레스테스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투표 자체가 좀 이상해. 오레스테스가 표가 더 많을 때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효야. 동점이 나왔어. 12명이 들어가니까 동점이 나올 수 있잖아. 동점인데도 무효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테나는 이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재판의 내용 들어보지도 않고 남자라는 이유로 나는 오레스테스에게 투표할 거다라는 말을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의 판단은 자기가 재판장이고 좀 이렇게 공평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어머니와의 관계보다는 가부장제의 원리를 지키는 걸 우선시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인데 아테나에 대한 신화 중에 여성이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아테나에 의해서 거미로 변해버린 아라크네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겁니다. 인간과 관련된 거지.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아테나라고 보이죠? 누가 봐도 아테나가 있지. 그리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어떤 여자가 희그머니나 하면서 쓰러지려고 하지. 이제 이게 아라크네예요. 자 아라크네가 이제 그 배틀을 잘 다뤄. 수직공이야 수직공. 근데 아테나가 또 수공의 여신이잖아. 이런 것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유명한 수직공인 아라크네와 한판 뜬 거야. 누구의 솜씨가 더 좋은지, 누가 더 잘 짜는지 시합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아테나랑 아라크네가 융단을 짜는 시합을 했어요. 자, 다 완성이 됐고 이제 결과물을 서로 보는데 아테나가 이제 아라크네의 이제 솜씨에 감탄을 했지. 와, 씨 인간인데도 역시 이게 신보다 뛰어난 인간들이 있긴 있구나. 뭐 이렇게 진짜 생활의 달인이었던 거야 아라크네가. 자, 감탄을 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 아라크네의
완성한 이 융단에 수를 놨는데 이 수의 그림을 보고 아테나가 크게 화를 냅니다. 이 융단에 어떤 수가 놓였냐면요, 아라크네가 이런 걸 새겼어요. 아테나의 아빠 제우스가 그동안 바람 펴오던 내용을 수를 놓은 거야. 그 내용을. 그러니까 아테나가 자기가 이제 딸 입장에서 빡치나 내 아빠를 욕해 이래가지고 아테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미 그 한판 배틀 뜨는 거는 이제 뒷전이고 아라크네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아테나가 이제 거미로 변하게 해버려요. 메두사는 뱀으로 변하게 했죠. 이 아라크네라는 여자는 거미로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실에 묶여서 실을 짜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거미라는 곤충이 실을 짠다, 거미줄을 짠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라크네는 사실을 말한 거야. 제우스의 문란한 사생활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제대로 꼬집은 거고 풍자를 한 거지. 그러니까 아테나에게 봐라, 이게 너 아빠고 이게 그리스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란들이 인간 것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거 이제 꼬집은 건데 아테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빠를 모욕해서 화가 났다. 하지만 사실은 남성을 비판했다라는 게 좀 더 강했어요. 왜냐면 아테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빠가 바람피는 걸 싫어하긴 했었거든. 근데 남성을 비판했다 이런 걸 이유로 아라크네를 이제 거미로 변하게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테나에게 있어서 어떤 뭐 제우스나 어떤 남성을 어떤 가부장제를 흐트러뜨리는 것 같은 게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자기도 여자이면서 어떤 여성들이 남자에게 어떤 월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 뭐 아테나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뭐 정의의 신, 뭐 전쟁의 신, 지혜의 신 이렇게는 알고 있고 이렇게 묘사가 되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해석해보고 속을 좀 더 들여받아봤을 때 아테나라는 신은 분명히 남성을 우월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향 같은 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빠에게서 태어나게 됐고 엄마 뱃속에 있었지만 출생하는 과정이 아빠의 몸이었고 엄마에게서 교육받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영향만 받았을 거고 아빠가 신들의 왕으로서 하던 것들을 보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별은 여자지만 사실 남자의 삶을 살았다. 뭐 전쟁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좀 불쌍한 면도 좀 있어. 왜냐면 이게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엄마라는 존재를 좀 알았다면 이렇게는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테나라는 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화라는 이야기를 그 써있는 그대로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속의 상황들, 인물 간의 관계도를 좀 해석해보면은 아테나라는 신은 결국 이렇게 좀 남성 편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어. 예전에 할머니들이 딸이나 손녀들에게 하는 말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있어요. 여자는 그러는 게 아니다. 뭐 여자가 돼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신장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자가 뭐 무조건 여자 편을 들어서는 안 되기도 하고요. 여자가 남자처럼 살았다는 게 문제되는 것도 성차별이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성별이라는 건 좀 동등하게 여길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테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좀 남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편집본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시고 홍보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리스 신화였습니다.